프리다 칼로, 메리 카사트, 그리고 조지아 오키프 등은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들이죠. 과거 수천 년과는 달리 지금은 여성의 권리와 역할이 발전하며 훌륭한 여성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오르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화가는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미술들이 있는데요. 좀 더 알고 보면 흥미롭고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여성 화가들 중 최초 화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미술사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보기 전에 그 시대에 어떤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술의 전성기를 맞던 르네상스의 유럽에서는 남자가 완벽히 주도한 사회였습니다. 예술 또한 다르지 않았죠. 자화상을 포함한 초상화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와 함께 가장 중요하면서도 핫한 주제였습니다. 초상화는 아주 초기부터 만들어졌지만 자화상은 15세기 중반 르네상스가 되어서야 화가들이 자신을 작품의 주요 주제나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남자들이 먼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얀 반 아이크의 붉은 타번을 쓴 남자가 최초의 자화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 많은 남자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잘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자화상은 반 헤메센이 처음인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는 물론 중세에 화가가 되고자 했던 당대 여성들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체 해부와 남성 누드를 그리는 등 둘 다 포함되는 반면 견습제도는 야심찬 화가가 종종 9세에서 15세부터 시작하여 4, 5년 동안 나이든 남성 화가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요. 이런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화가는 극히 드물었고 성공한 여성 화가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 즉 반 헤메센의 경우 아버지인 얀 샌드스 반 헤메센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역사사에 알려진 최초의 여성 화가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막상막하라 과연 누가 최초의 중요 여성 화가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무리가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바로 네덜란드의 카타리나 반 헤메센과 이탈리아 출신 스포니스바 안규솔라입니다. 우선 카타리나 반 헤메센에 대해 알아볼까요? 카타리나 반 헤메센은 북부 르네상스 화가로 검증 가능한 현존 작품이 존재하는 최초의 여성 플랑드르 화가입니다. 그녀는 주로 1540년대 후반에서 1550년대 초반 사이에 완성된 일련의 작은 여성 초상화와 몇 가지 종교화로 유명합니다. 반 헤메센은 남녀 구별 없이 이젤 앞에 앉아있는 최초의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자화상을 그린 화가들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려는 포즈의 자화상은 최초였던 거죠. 1548년에 그려진 이 자화상은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는 초기 단계를 보여줍니다. 카타리나는 적어도 두 점의 종교화를 그렸지만 주로 초상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554년 이후에는 현존하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어찌된 일일까요? 역사가들은 그녀의 예술 경력이 결혼 후에 끝났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여성 화가들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카타리나는 여전히 3명의 남성 견습생을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작가인 스포니스바 안규솔라는 초상화로 잘 알려진 후기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그녀는 반 헤메센과 함께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최초의 여성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규솔라는 반 헤메센을 포함한 다른 여성 화가와는 달리 아버지가 화가가 아닌 귀족이라는 점이 특이한데요. 부유한 귀족이었던 스포니스바의 아버지인 아밀카레 안규솔라는 다른 귀족과는 달리 젊은 여성의 적절한 교육에 관해 자신의 관여들에게 관대하게 배려했습니다. 스포니스바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도록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인 엘레나를 밀라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유명한 화가들에게 미술을 배웠는데요. 그 스승 중 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녀의 여동생들인 루시아, 유로파, 그리고 안나 마리아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화가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약 30여 점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자화상을 포함해서 그녀의 동생들을 그렸던 체스를 두는 루치아, 미네르바, 유로파 앙기솔라가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 헤메센이 몇 년 차이로 세계 최초의 여성 화가로 등극했다면 앙기솔라는 초기 여성 화가로 유럽 전체에서 그녀의 명성을 얻은 성공적인 여성 화가로 남게 된 거죠. 그녀의 작가로서의 활동을 좀 더 알아볼까요? 앙기솔라의 명성은 유럽 전체로 전해졌으며 1559년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초대로 마드리드로 옮겨갑니다. 그 후 앙기솔라는 많은 왕족의 초상화를 왕성하게 그리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당시 그렸던 많은 작품들이 1700년도에 들어오며 모두 불에 타버려서 그녀의 남은 작품들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앙기솔라는 오스트리아의 왕족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새로운 왕가의 궁정화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여성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작품은 종종 그 시대의 남성 화가들의 작품들 덕분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녀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624년 젊은 플랑드르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녀를 방문했는데요. 앙기솔라는 그에게 초상화에 대한 조언을 나누어 주었고 안토니 반 다이크는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여성 화가의 대가 앙기솔라의 초상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성 화가는 서양 미술사에 어떤 의미를 지었다고 할까요? 앙기솔라의 경우 그녀는 화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최초의 여성이었으며 아이린 디 스필린베르그, 라비나 폰타나, 그리고 아르테미샤 젠틀스키와 같은 핵심 여성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반 헤메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화상에서 좀 더 직설적이면서도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이제를 이용하여 자화상을 그리며 후세의 초상화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 점을 높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여류 화가를 알게 되며 중세의 이 여성 작가들의 개혁적인 삶과 당시의 사회와 미술계의 속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